코로나19 등으로 혼란스러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이번엔 AI까지 발생하며 지역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안을 방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상생과 통합이 충청 대망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희 전 의원이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팀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동혁 감독에게 내년 시즌에도 지휘봉을 맡길 예정입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할 서해선 삽교역 신설이 확정돼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이곳 인근에는 겨울철 철새들이 자주 출몰하는 풍서천과 곡교천이 있어 사태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월 초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은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3일 풍세면 용정리의 산란개 농장 7곳에서 32만 4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데 이어 11일 가속리의 산란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8만 6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16일 아산에서도 AI 확진 판정이 내려지며 발생 농가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의 닭 7만 4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천안 지역은 이제 풍세 2개 농장에서 발생돼서 지금 방역은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세종이라든가 아산 그리고 이제 영암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성안 쪽에 좀 산란계가 밀집되어 있는데 우선은 밀집 지역 중심으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AI 발생은 곧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방역당국에 더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내년 4월부터 충남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시내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버스비를 무료화한 충남이 추진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버스비 무료 정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충남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으로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에 본격 시행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1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도는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되면 가계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 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75세 어르신에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교통복지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최근 천안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자신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물결에 대한 창당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자신과 인연이 깊은 천안을 찾았습니다. 16일 천안을 방문한 김 후보는 부인 정우영 씨의 모교인 천안여고를 찾아 특강을 진행한 후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상생과 통합이 충청대망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였던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는 그런 상생과 통합이 진정한 충청대망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후보가 나설 새로운 물결은 이미 충남과 충북, 경기, 부산, 경남 등 5개 광역지구당 창당 작업을 끝냈으며 중앙당 창당은 19일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천과 대전, 세종 지역 지구당 창당을 마치면 대선을 위한 본격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히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상위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생겨도 지역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완화 및 혜택, 용도 제한, 규제 예외 적용 등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건재 속에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앞으로 대선 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희 민주연구원 이사가 내년 6월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었지만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희 전 의원은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닌 천안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희 전 의원이 내년 6월에 있을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 든든한 포용력을 천안시에 바치기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용광로 같은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든든한 포용력을 온전히 다 천안시 발전에 바치기 위해서 천안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천안시 대표공원 조성,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특히 발언대 앞에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닌 천안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는 문구를 내세우며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미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었던 이규희 전 의원이 이번 재도전에서 성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추됐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두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남 아산FC의 올 시즌 K리그2 중위권 도약을 이끈 박동혁 감독이 팀과 다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 아산 무궁화 축구단 시절부터 함께한 후 이듬해 우승까지 일궈낸 박 감독은 특유의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K리그2에서 충남 아산FC를 이끌고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동혁 감독이 계속해 팀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구단은 공개 채용의 투명성과 윤리성 등 시민구단의 가치를 이해하는 지도자를 찾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박동혁 감독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2017년 충남 아산FC의 전신인 아산 무궁화 축구단 창단부터 함께한 박동혁 감독은 감독 부임 첫 해인 2018년 팀의 K리그2 우승을 일궈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해 특유의 역습을 바탕으로 한 축구로 팀을 플레이오프 가시권에 올려놓는 등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산 시민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순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고요. 조금 더 순위도 올라갈 수 있게끔 더 준비도 잘하고 노력을 해서 아산 시민들, 충남 도민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충남 아산FC 선수단은 최근 아산에서 내년을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으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남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오피스텔 5곳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한 20대 여성 2명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확인 후 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지속될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방역 패스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대형 행사나 집회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 전만권 아산도시행정연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내년 아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아산시 도고면 출신인 전만권 원장은 1987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복구정책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천안시 부시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전만권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들로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려워진 것을 행정 일선에서 몸소 느꼈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의 조력자가 돼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특히 예산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해선 삽교역 신설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충남 혁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삽교역 신설 소식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충남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예산군의 수건 사업이던 서해선 삽교역 신설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선형을 직선화한 후 장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 시 설치하는 장례역으로 고시된 삽교역은 내포 신도시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해 KTX 반영 등 여객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키며 투자 계획을 제출해 결국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삽교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2년여의 공사를 거쳐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국가 균형 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미래를 위해 삽교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한편 삽교역 신설 사업비에 지방 예산 투자 계획을 제출하며 충남의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재부의 최종 심의에서 서해선 삽교역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바로 이처럼 포기할 충남의 꾸준한 노력과 충남도민의 다녔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서해선 개통 후 경부 고속철도까지 연결되면 삽교역은 서해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 정차도 기대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삽교역 신설 결정이 충남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며 내포 신도시 인근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네, 천안TV 초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동남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천안동남자율방범연합회 박성권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천안시 동남자율방범연합회 박성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천안 동남자율방범연합회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천안 동남자율방범연합회는 동남구 16개 읍면동에 600여 명의 방범 가족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으로 지역 치안 및 범죄 예방 활동, 안전기가 도우미, 청소년 지킴이와 선도 예방 활동 등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봉사 활동, 특별히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예, 제가 오랫동안 경업을 하다 보니 저희 일과 관련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와중에 무작정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물어봤는데 방범대를 추천해 주시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예,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라고 하셔서 정말 감동인데,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남는 일은 방범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꼽자면 동네 순찰 중이었을 때 일입니다. 연세가 아버지쯤 돼 보이시는 분이 약주가 많이 드셨는데 집을 못 찾는 분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움을 청해서 횡설수설 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어느 동네인지 기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잡고 그 동네를까지 직접 찾아가 무사히 인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렇듯 제가 방범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만 저 역시 봉사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더 듣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데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 방범 활동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되면 방범 가족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과 점점 심각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연합대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분들이 많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야간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방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안 동남자율방범연합회 박성권 회장님 앞으로 활동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은 더 무거우실 겁니다. 그에 따른 대책 역시 마련돼야겠습니다. 안면도 앞바다의 일몰 모습 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